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목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보내셨나요? 최근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음에 따라 투자자분들의 투자 심리 또한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전과 오후에 비가 내릴 확률이 꽤 있다고 합니다. 나가실 때 조그마한 우산 하나 챙겨서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목요일의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음에 따라 시장의 가격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면서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시장의 가격에 계절적인 요인이 반영이 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유명 거래소이죠. 바이비트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비트 암호화폐 변동성 계절적 요인이 반영이 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의 경우는 계절 변화는 투자자들의 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비트코인의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 주로 5월에 대량 매각이 발생을 하였으며 9월에는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왔다. 4분기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11%에서 18%의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많은 시장의 참가자들이 현재 강세 전망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이다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 경험 통틀어서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어떠한 추가 코멘트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암호화폐 시장의 분기별로 이제 수익이나 달별로 수익률을 통계 낸 건 보았었는데요. 일단 내용이 좀 흥미로워서 가볍게 몸풀기 정도로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을 못마땅하게 보는 기관들 또한 있기 마련이죠. 얼마 전에 초고액 자산가를 위한 비트코인 펀드를 출시했음에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보는 기관인 JP 모건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의 공정 가치를 평가했다고 하는데 현재 시세 대비 약 44% 밑의 가격인 35,000달러대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의 가격이 상당히 비싼 가격이라는 것이죠. 정확히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 비트코인의 공정가치 35,000달러로 평가를 했다. 시세 대비 44% 낮은 수준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JP모건이 비트코인의 공정가치를 현재 시세보다 약 44% 낮은 35,000달러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는 암호화폐의 변동성을 금과 비교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나온 수치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 JP모건 측은 암호화폐는 더 많은 상승 가능성이 있다. 2022년도에도 15%대의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이지 않다 이야기를 하며 이제 변동성이 큰 자산군 대신에 부동산 투자를 추천한다.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모두 오를 것이라고 전망된다라는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참 변함없는 JP모건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암호화폐를 상당히 싫어하는 피터 시프의 이제 기관판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이 JP모건 CEO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향해 바보들의 금이라고 언급했을 뿐 아니라 지난 비트코인 선물 ETF의 승인으로 상승했을 때 당시에도 ETF의 영향이 아닌 인플레이션 때문이라며 비트코인 ETF 승인의 영향을 좀 악의적으로 깎아내린 이력이 있었죠. 과연 비트코인의 가격이 연말 공정가치보다 훨씬 높은 1억 원에 도달했을 때도 지금과 같은 기조를 유지하게 될까요? 전통 투자자들 중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대부분의 기존의 가치평가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JP 모건과 같이 비트코인은 가치가 없다라는 평가를 내리는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2년에서 3년 뒤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와 그렇지 않은 투자자들 중에 누가 최후의 승리의 미소를 짓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흘러가는 거시 경제 상황들을 보게 되면 답이 정해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시간이 갈수록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은 높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미국을 기준으로 볼 경우 이제 30년 만에 최고 이제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이에 세계 최대죠. 이제 헤지 펀드사인 브릿지 워터스의 최고 투자 책임자의 경우는 인플레이션뿐 아니라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조합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하였으며 트위터의 CEO이자 이제 잭 도시의 경우는 인플레이션을 넘어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 올 수 있다는 경고까지 하는 등 현재 금융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화두라고 해도 무방한 정도인데요. 이에 오늘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고래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사상 최대치에 달했다고 하는데 지난주 엄청난 양의 비트코인을 매집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래 주소 지난주 14.2만 BTC를 매수했다. 인플레이션 공포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공포 속에서 고래 주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사상 최대치에 달했다. 코인데스크가 채널 리시스 마켓 인텔리전스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1000개의 비트코인 이상을 보유한 고래 주소는 지난주 무려 14.2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채널 리시스는 비트코인 디지털 금으로 간주되고 있거나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기관의 장기적 전망이 긍정적임을 나타내는 수치라는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장기 인플레 전망을 엿볼 수 있는 10년물 국채 BER은 최근 10년 내 최고치인 2.64%를 기록했고 비트코인은 10월에 이제 약 40% 상승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고 하죠. 현재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 자산가들의 인식이 점점 더 확고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전통적인 해지 수단이었던 금의 비중이 지금 비트코인으로 옮겨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와 더불어서 최근 시가총액 2위의 코인이죠. 이더리움 또한 지난 8월 이루어졌던 런던 하드포크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소각량이 채굴량을 넘어서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여 상당한 이목을 집중시켰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새롭게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이제 부각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 사진 자료를 보시게 되면 블룸버그의 갤럭시 크립토 지수와 2년물 인플레이션 스왑을 대조한 차트입니다. 이를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의 심화와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 흐름이 상당히 유사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격 동조화 현상이 지속이 된다면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이더리움은 8천 달러 이상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는 견해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이 더 이상 도박이라는 인식이 조금은 사라진 듯 보이고 있는데요. 참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 멀게도 아닌 2년 뒤, 3년 뒤 암호화폐 시장이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그리고 얼만큼 확장이 되어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은 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유한 국가가 어딘지 아시나요? 보통은 금융의 중심인 미국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유럽의 암호화폐 투자자를 합친 숫자의 2배가 더 많은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인데요. 인도의 경우는 과거 중국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좀 부정적인 기조를 보였었지만 지난 6월 인도의 중앙은행에서 은행들에게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진 이후에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소도시를 중심으로 2600% 이상 암호화폐 투자세가 증가를 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와중 인도의 한 매체에서 정부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촉구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발언을 하는 데에는 신문 1면 전체를 할애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금융신문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를 촉구했다. 일면 전체를 할애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인도 메이저 금융 매체 이코노믹 타임스의 경우는 일면 전체를 할애하여 정부의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매체는 수천만 명의 인도인이 암호화폐에 800억 달러를 투자했다. 암호화폐 시장의 거대한 성장 잠재력을 감안할 때 인도는 투명하고 규제된 환경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전했다고 하는데 지난 10월 13일을 기준으로 현재 인도 내 암호화폐의 투자자의 수는 무려 1억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특히 엄청난 투자자의 숫자가 영향인지 얼마 전 인도의 경우는 암호화폐의 목적에 따라 특히나 사용 사례에 따라 자산과 상품으로 나누어 암호화폐를 분류하겠다라는 방침을 발표하여 인도 내의 암호화폐 사업자들에게 엄청난 환호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세세한 분류로 인하여 그만큼 신경 쓰고 있다는 정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이후로 특별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이번 금융신문에서 나온 것과 같은 목소리가 나온 것이 아닐까 싶은데, 개인적으로 인도 정부 정도의 모습이면 암호화폐 시장에 어느 정도 신경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며 인도에서 암호화폐 스타트업들이 성장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 입장에서 보는 규제안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얼마 전 미국 SEC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함에 따라 상당히 가파른 속도로 규제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금융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선물이라고 해도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다면 다른 국가들에게 영향이 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에 오늘은 홍콩의 증감위원회인 SFC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ETF는 다른 종류의 ETF보다 추가적인 제약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정확히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증감회 전무이사 암호화폐 ETF 다른 ETF보다 추가 제약이 필요하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홍콩 증감회 SFC의 전무이사 줄리아 렁의 경우는 홍콩 핀테크 위크에 참석하여서 기업들로부터 프라이빗 뱅크나 전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암호화폐 ETF 승인 요청을 여러 번 받았다. 다만 암호화폐 ETF뿐만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도 온라인 브로커를 통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ETF보다 추가적인 제약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는 암호화폐의 한 목적성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SFC에서 ETF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려는 모습들이 눈에 띄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금만 찾아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홍콩의 경우에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규제를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하며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제약을 걸었던 국가였는데요. 현재 비트코인 ETF에 대하여 완전한 금지가 아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만 해도 상당한 발전을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졌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실하게 암호화폐 시장이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오려는 모습들이 보이는 상황 속 과연 이 시장이 그리 머지 않은 시간 안에 어떠한 위치로서 금융 시스템에 편입이 되게 될지 기대가 되는 것 같네요. 이러한 홍콩의 소식과 더불어 금융의 중심이죠. 미국에서 참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입장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 정보를 통해 알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보는 시장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마이애미 시장인 프란시스 수아레즈인데요. 얼마 전이죠. 지난달 10월 13일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수아레즈 시장이 비트코인으로 세금과 월급을 지불할 준비를 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하여 상당히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마이애미를 세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 것이라 언급을 하였었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이제 바로 실행으로 옮긴다고 합니다. 본인의 다음 달 월급을 비트코인으로 받는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게 아침이라 그런지 목이 좀 많이 잠기는 것 같은데, 네, 내용 보겠습니다. 미국의 마이애미 시장 다음 달 급여 100% 비트코인으로 받겠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마이애미시의 프란시스 수아레즈 시장의 경우는 다음 달 급여 전액을 암호화폐 비트코인으로 받을 예정이다 밝혔습니다. 미국의 정치가로서는 최초가 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이 대답은 미국에서 월급을 비트코인으로 받은 최초의 정치인은 누가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변을 한 것으로 이제 마이애미시의 CIO 즉 최고 투자 책임자인 마이클 사라스티에게 이제 협조를 구했다고 합니다. 이 사라스티는 다음과 같이 트윗을 했다고 하는데요. 시장에게 스트라이크 계정에 등록 링크를 보냈다. 지난주 나도 급여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문제없이 받을 수 있었다. 시장은 시험 운용한 것을 급여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 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프란시스 수아레즈 시장 말고도 또 다른 미국의 시장이 현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이죠. 드디어 미국의 중심지 뉴욕의 시장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열광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이유에서 열광을 한 것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 당선이 확정됐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2일 실시된 뉴욕 시장 선거에서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에릭 애덤스 후보가 뉴욕 시장으로 당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애덤스는 뉴욕 시장 선거 마감 10분 만에 경쟁자인 슬리워를 압도적인 표 차이로 따돌리며 승부를 결정지었다고 하는데, 앞서 6월 그는 뉴욕 시장 선거를 앞두고 열린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뉴욕시를 비트코인의 중심지가 되도록 할 것이라 공언한 바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는 1년 안에 우리는 전혀 다른 도시를 보게 될 것이다. 뉴욕시는 생명과학, 사이버 보안, 자율주행, 드론, 그리고 비트코인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애덤스의 경우는 12월 31일 이제 임기를 마치는 빌 더블라지오 시장의 뒤를 이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일단 여기 보시는 이 인물이 에릭 애덤스라는 인물입니다. 현재 확정된 뉴욕 시장이죠. 참 시기적절하게 긍정적인 소식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감싸고 있는데 보이는데요. 이 에릭 애덤스의 경우는 전직 경찰 출신으로서 이로써 두 번째 뉴욕 시장이 이제 탄생이 된다고 합니다. 당선이 확정된 후에 애덤스의 경우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은 뉴욕 시민들이라면 누구라도 이 도시에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미국의 대통령 다음으로 인구 800만 명을 이끄는 뉴욕 시장 직책이 힘든 자리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 내의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확실하게 암호화폐 시장의 우호적인 국가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의 주요 기관들은 이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형 도시 뉴욕 시장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완전한 친화론자라고 볼 수 있겠죠.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성장을 하게 될지, 또한 미국 내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당장이라도 상승할 것만 같은 긴장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상승의 분위기 속 어찌 보면 재를 부리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항상 하락할 것을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락할 때의 타이밍을 맞추며 변동성에 대응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전 세계 금융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월가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파티는 끝나며 거품은 언젠가 터진다라는 것이죠. 상승장에서는 누구나 다 이제 환호하며 마치 내가 잘했기 때문에 수익을 본 것으로 오해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하락이 찾아왔을 때 내가 이 시장에 왜 투자를 했는지, 투자의 근본적인 목적에 따라, 투자의 경험치에 따라 투자자들의 행동은 완전하게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이는 지난 2017년에서 2018년도 그러하였으며, 이제 바로 저번 상승장이었던 2020년 10월부터 5월 초까지 진행이 되었던 상승장 때도 그러하였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이 다시 한번 찾아올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투자란 무엇인지,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자산이 성장할수록 나에게 그에 맞는 투자 전략이 무엇인지 공부하고 또 공부해도 절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항상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며 내가 투자한 자산에 대한 펀더멘탈에 대한 연구를 쉬지 않으시며 우리의 진정한 투자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기 위해서 자산의 성장만이 답이 아닙니다. 자산의 성장은 필수적인 요소일 뿐이며, 이에 맞게 커진 자산을 다룰 수 있는 만큼 우리의 그릇 또한 커져야 합니다. 조금의 수익에 절대로 자만하지도 조금의 손해에 절대로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본시장에 대한 공부를 절대로 멈추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퇴근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